가볼게요. 너무 급하면 갔다 오고. 자, 질문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갔다 와도 돼. 56번부터 59번까지 질문이요. 없습니까? 60번부터 63번 질문이요. 64번부터 67번 질문이요. 없습니까? 오, 진짜로? 68번부터 71번 질문이요. 69번이요. 아, 제 생각에 이것도 머릿속에서 암산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 제발 부탁인데 길 찾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어달라고 했지 내가? 제발 머릿속에서 암산하지 말고 제발 먼저 갈 수 있는 길부터 먼저 표시해줘 라고 했단 말이야. 민기야, 너가 한번 불러봐. 어떻게 해서 A에서 C까지 갈 수 있지? 1번. 그렇지. A, B, C를 통해서 갈 수 있고, 두 번째는 A, D, C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B와 C 사이에 뭐를 만들까? B와 D 사이에 만들 거지. 그걸 X라고 하면 A에서 B 갔다가 D 갔다가 C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에서 D 갔다가 B 갔다가 C 갈 수도 있겠지. 그럼 요 순서 B에서 D 갈 때, D에서 B 갈 때는 X로 두고 문제 풀면 되겠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또 71번까지. 72번부터 75번. 없습니까? 76번부터 79번. 77번이요. 자, 77번 한번 가볼게. 자, 여러분. 2와 5로 모두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나눠 떨어질 때를 찾으면 되니까 우린 일단 2의 배수를 먼저 찾을게요. 2의 배수 1부터 100까지 총 몇 개 나옵니까? 50개. 그 다음에 5의 배수 몇 개 나와요? 20개. 근데 이거의 교집합, 즉 최소 공배수 뭐의 배수? 10의 배수는 두 번 세졌을 거니까 몇 개 나와요? 10개. 그럼 얘네 둘이 더하고 얘 빼면 실질적으로 2나 5로 나누었을 때 나눠 떨어지는 수는 총 몇 개다? 60개다 라는 거지. 근데 나는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으니까 100에서 뭘 빼면 돼? 60을 뺀 정답은 40개가 이렇게 정답이 되겠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다음 또 79번까지 없으면 80번. 80번? 이제 지겹지 않습니까? 80번?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자, 지불 방법은 무슨 문제랑 내가 똑같다 그랬어? 약수 문제랑 똑같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가진 돈에 다 몇씩 더하고 1씩 더하고 곱하면 돼. 그럼 3 곱하기 4 곱하기 4. 3 곱하기 4 곱하기 4. 그럼 여기서 일단 48가지가 나오는데 0원을 지불하는 건 안 되지 라고 해서 47로 답을 바꿔주면 되고, 자,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충돌이 날 수도 있다 이거야. 근데 충돌이 무조건 나는 건 아니고 문제마다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럼 물어볼게. 자, 영경아, 100원짜리 3개로 500원짜리 만들 수 있어요? 없죠. 근데 500원짜리 3개로 1000원짜리 어때요? 만들 수 있죠. 그럼 1000원짜리 500원짜리로 다 바꿉시다. 그럼 500원짜리가 몇 개 돼요? 어떻게 5개죠? 7개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방법이랑 똑같으니까 8 곱하기 4. 거기서 1 빼주면 되겠지? 지불하지 않는 건 빼면 되니까 답은 그러면 70, 문제 뭐래? 걔네들이 빼달래. 얘네들 빼면 되니까 답은 16가지.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수준별 없습니까? 그럼 우리 모의고사부터 먼저 거꾸로 갈게요. 모의고사. 자, 모의고사 번호가 지금 몇 번이었지? 52번입니다. 자, 52번부터 55번까지 질문이요. 몇 번? 52번이요? 52번 노가다입니다. 실질적으로 너가 차를 뺄 수 있는 거를 그냥 다 하나하나 써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54번이요. 54번도 노가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요, 경우의 수는요, 팩토리얼이나 이런 거 잘 못 써요. 다 노가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바로 수영도라고 하죠. 그래서 수영도 다 그리셔야 됩니다. 자, 다음 또 없으면 앞에 번호는 랜덤입니다. 자기 번호 질문 던지세요. 37번이요. 자, 37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7번 문제 보시면, 자, 집중하시고 일단 300부터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그럼 300은 3 곱하기 100입니다. 근데 100은 또 10의 제곱이니까 3 곱하기 2의 몇 승? 2승. 그 다음에 5의 2승.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걸 다시 몇 승 해야 돼요, 지금?
n승해야 된대. 그럼 얘를 결국 다시 n승해버리면 300의 결국 n승은 3의 n승 곱하기 2의 2n승 곱하기 5의 2n승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얘들아 잘 봐. 결국에는 얘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전체 약수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하면 1씩 더해서 곱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난 그 중에서 1의 자리 숫자가 5였으면 좋겠어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1의 자리 숫자가 5가 되려면 5 혼자 단독적으로 사용하든가 아니면 5와 3이 섞여 있던가야. 다시 말하면 얘가 끼면 어떻게 돼? 무조건 문제가 생겨요. 왜? 얘가 끼면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무조건 끝자리가 뭐가 돼버려? 0이 돼버리고 얘가 껴서 얘랑 만나버리면 끝자리가 6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1의 자리 숫자가 5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얘는 애초에 필요가 없으니까 없애버리면 돼요. 자, 그럼 방금 말했듯이 얘와 얘 갖다가 우린 1의 자리 숫자가 5인 걸 만들 수 있는데 그럼 이 두 개 갖다 만들 수 있는 약수의 개수는 몇 개냐?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더라 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잘 봐봐. 방금 내가 벌써 경우의 수를 답을 말하고 시작했는데 아까 1의 자리 숫자가 5가 되려면 첫 번째 5 혼자 단독적으로 쓰이던가 아니면 3과 5가 같이 있던가야. 근데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n 플러스 1 여기다 1 더하고 여기다 1 더해서 곱해버리면 요 안에는 지금 뭐가 포함돼 있지? 5 혼자 3과 5가 같이 그리고 3 혼자도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3 혼자 있으면 끝자리가 절대 5가 나올 수 없으니까 여기서 누굴 뺄 거야? 3 혼자 만들 수 있는 약수의 개수 n 플러스 1개를 빼줬더니 그게 40이더라 라는 거지. 그럼 요거 n 플러스 1로 묶으면 여기 2n 플러스 1 여기 1 남으니까 빼면 2n 양쪽에 2로 나누면 n 곱하기 n 플러스 1은 20이더라 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요 숫자를 보니까 되게 좋죠. 연속하는 두 정수예요. 연속하는 두 정수를 곱했더니 20이 되려면 4 곱하기 5밖에 없으니까 n 값은 결국 4가 돼주면 되겠지. 그래서 37번의 답은 4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또 번호 랜덤. 자기 거 던지세요. 질문 번호. 없어요? 의외로 쉬웠죠? 45번이요? 자, 45번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45번은 내가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꿀팁이 있습니다. 일단은 자,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길찾기 문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와요. 첫 번째, 모양이 이상하던가. 모양이 이상한 문제가 바로 몇 번 문제입니까? 43번 같은 문제. 모양이 이상하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화살표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화살표가 뭡니까? 너 이쪽으로 가. 우리가 막 위에다 표시했던 거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결국엔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찾는 게 바로 모양이 이상할 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모양이 너무 깔끔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냥 칸이 너무 이쁘게 나눠져 있고 그냥 A에서 B까지 갔으면 좋겠어 라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원래대로라면 얘도 이 화살표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데 내가 저번에 F반 정도라면 뭐를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랬지? 요거 바로 찾는 공식 알려줬잖아.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몇 칸 이동해요? 4칸. 위로 몇 칸 이동해요? 3칸. 그럼 더하면 몇 칸? 7칸. 그럼 결국 7칸을 오른쪽으로 4칸과 위쪽으로 3칸으로 나누면 바로 A에서 B 가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랬어. 그래서 결국 7, 6, 5 곱하기 요거 약분돼서 3, 2, 1, 6만 없어져서 35가지다. 이렇게 또 바로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근데 이 2번 공식은 언제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모양이 이뻐야 돼. 근데 지금 보면 44번이나 45번이나 이제 세 번째 유형인 거지. 뭐? 꼭 지났으며 하는 구간이 있거나 꼭 지나지 않았으면 점이 존재한다 이거지.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푸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꼭 지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진짜 그 점을 향해 가세요. 그 다음에 그 점 다음에 마지막 목표 지점으로 가시면 돼요. 반대로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럼 지나지 말라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그 점을 들어갈 수 없는 구간에는 화살표를 안 그리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있었어. 그냥 단순하게 할게. 이 지점을 지나지 말래. 그럼 여러분들이 화살표를 그릴 때
이런 것들은 그리면 안 돼. 여기서 올라가면 얘를 지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화살표 그리지 말고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우회전이겠다라는 거지. 여기서도 똑같아. 우회전 못해요. 이 점을 지나가니까. 그래서 지나지 마라고 하면 이 점을 지나갈 수 없는 부분에는 화살표를 빼고 그리면 돼요. 근데 너무 귀찮죠. 이거 언제 다 화살표를 또 그리고 있냐 이거지. 그러다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뭘로 실수로 요거 하나 그리면 또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지나지 말라라고 하면 거꾸로 여사건으로 풀자 이거야. 어떻게? 전체에서 뭐 하자? 반대로 지날 때를 빼자 이거야. 그걸 빼버리면 결론적으로는 지나지 않는 점이랑 똑같지 않냐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내가 한번 45번 갖다 한번 풀어볼게. 자, 45번 보시면 누구랑 누구를 꼭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대? P점하고 Q점을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럼 이제 간다. 집중하세요. 경순조는 조금 졸면은 아예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위로 지금 세로가 몇 줄이야? 하나, 둘, 셋, 네 줄.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가로줄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겼어. 근데 지금 어디를 지나지 말라 그랬냐면 3,3이랑 그 다음에 4,1 여기를 지나지 말래. 그럼 얘들아, 우리 이거 언제 화살표를 언제 이거 다 그리고 있냐 이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일단 전체 좀 찾자 이거야. 전체. 얘들아, 우리 이거 전체 찾는 방법이 뭐였지? 아까 내가 F반이라면 공식으로 알아도 된다 그랬잖아. 가로 몇 칸? 5칸. 세로 몇 칸? 그럼 총 몇 칸을? 9칸을 4칸, 5칸으로 나누자 이거야. 그럼 사실은 아직은 팩토리얼을 안 배운 건 맞지만 팩토리얼은 결국 1부터 9까지, 1부터 5까지, 1부터 4까지 곱하는 거랑 똑같아. 그럼 잘 봐. 1, 2, 3, 4, 5, 6, 7, 8, 9 곱한 거고 1, 2, 3, 4, 5 그럼 약분하면 결국에 9, 8, 7, 6만 남을 거고 4, 3, 2, 1 이렇게 남았어. 그러면 요거 6 없어지고 4 약분돼서 결국 18 곱하기 7만 남아서 8, 7에 56, 7, 1은 7, 136까지가 일단 전체 경우의 수야. 근데 선생님, 이 136까지에는 P를, 응? 126. 126까지에는 선생님, P를 지나는 것도 있고 Q를 지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강제로 P를 향해서 가게 만드세요. 1번, A에서 P 들렸다가 B 가버려. 두 번째는 A에서 Q 가. 그 다음에 B를 가.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 3번이거든요. 이 3번은 문제마다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말 뜻은 뭐냐면 혹시 P랑 Q를 둘 다 들려서 갈 수 있냐라는 거야. 그럼 애들이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 A에서 P 갔다가 Q 갔다가 B 가도 되잖아요. 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물어볼게. 이 문제는 항상 맨 마지막에 무슨 거리 찾으라고 하죠? 최단거리예요. 최단거리는 이미 갔다가 밑으로 내려왔다 올라가는 건 최단거리가 아니야. 그리고 갔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것도 최단거리가 아니야. 그래서 이 3번은 A에서 P, Q, B, A에서 Q, P, B 요게 있으면 쓰는 거고 없으면 안 쓰면 돼. 근데 얘는 두 개를 동시에 들리면 이건 최단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3번까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얘만 찾으면 돼. 그럼 예완이가 한번 찾아볼게. 예완아, A에서 P 가는 거 있잖아. 우리 바로 공식 써볼까? 가로 몇 칸? 3칸. 높이 몇 칸? 3칸. 그럼 몇 칸을? 6칸을 3칸, 3칸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이해가? 곱하기 P에서 B 갈 거야. P에서 B 갈 땐 가로 2칸, 세로 1칸이니까 3팩을 2팩, 1팩으로 나눠줄 거지. 그럼 계산해보면 6, 5, 4 요거랑 약분되고 6은 얘랑 약분되니까 20 곱하기 3 그래서 얘는 60까지가 나오고 A에서 Q도 갈게 가로 4칸 세로 1칸 그래서 몇 팩을? 5팩을 4팩 1팩으로 나눠주고 Q에서 B 가는 것도 가로 1칸 세로 3칸이니까 4팩을 1팩 3팩으로 나눠주겠지? 그러면 5 곱하기 4에서 얘는 20까지 나와서 얘네 둘이 더한 80까지는 지나지 말란 곳을 강제로 지나가게끔 만든 거야. 그럼 우린 뭐 하면 돼? 여기서 빼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46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요 공식 난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저 남들보다 좀 빨리 풀겠죠? 자, 다음 또 질문. 없습니까?
그냥 3번? 그냥 3번이 뭔데? 그 정도는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자, 3번 봐볼게. 야, 이건 나랑 하자. 얘들아, 우리 70이랑 서로 소면 70이 소인수분해하면 뭐랑 뭐가 있죠? 2랑 3이 있죠? 그럼 결국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뽑지 말라는 거니까 2의 배수랑 3의 배수를 빼주면 되겠지. 그럼 지원아, 2의 배수 몇 개 나와? 72까지. 36개. 3의 배수 몇 개 나와? 24개. 근데 그 안에는 6의 배수가 2번 세졌잖아. 6의 배수 몇 개야? 그러면 앞에 2개 더하고 12개 빼준 걸 전체 72에서 빼주면 되겠지. 다음 또 51번이요. 자, 51번 볼게. 같이 해줘야 되는 건지 따로 해줘야 되는 건지. 자, 너 뭐랑 뭐 잡았어? B랑. 그치. B, E 잡는 게 제일 정신건강에 좋죠. 54333 법칙 쓰지 말라 그래서 내가 분명히 색칠. 아셨죠? 자, 그럼 51번 한번 그냥 공식만 쓰고 넘어가 볼게. 민기야, 너 B랑 E 잡았다고? 자, 간다. 1번, B랑 E가 같을 때. 2번, B랑 E가 다를 때. 그럼 민기가 부를게. 색깔 몇 개지? 다, 4개래. 자, 시작. B, E가 같대요. 몇 가지? 4가지. 그러면 A의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에 D의 몇 가지? 2가지. 그럼 C의 몇 가지? C의 왜 2가지야? B랑만 다르면 되는데. 3가지겠지? 그럼 얘는 24에다 3 곱하니까 72가지가? 됐지? 자, B랑 E랑 다르대. 그럼 B의 4가지, E의 3가지야. 그러면 A의 몇 가지? 2가지. 그 다음에 D의 몇 가지? D의 1가지. 그리고 마지막 C의 몇 가지? 3가지. 그럼 얘도 끝난 똑같네. 72가지. 둘이 더하면 되겠죠? 자, 다음 또 질문. 그럼 답은 뭐 144일 수밖에 없고 똑같은 값이 2배니까. 또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럼 순열 들어가도 돼요? 그럼 순열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책은 거기 순열 파트 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들어주세요. 제가 순열 천천히 꼼꼼하게 나갈 테니까. 자, 가볼게.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늘 배우는 과목은 뭐냐? 그럼 순열인데, 순열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순서대로 배열을 줄여서 우리가 순열이라 한다 이거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내가 그냥 단순히 나열한 걸 뿐만 아니라 순서를 정해준다라는 거지. 그럼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건 엄연히 말하면 1 다음에 2 나오는 것과 2 다음에 1 나오는 거는 다른 경우로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순열은 도대체 공식으로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면 단순하게 애들이 문제를 읽고 언제 P 써요? 언제 C 써요?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 근데 얘들아, 잘 봐봐. 결론적으로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건 서로가 앞에 오려고 서로가 뒤에 가려고 어때? 피 튀기게 싸운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P를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열은 항상 P라는 말을 쓸 거고 요 앞에 문자 2개를 쓸 건데 이제 이 문자를 배우기 전에 먼저 순열의 정의를 먼저 알려줄게. 순열의 정의는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자, 그리고 다른 색깔로 1열로 배열한다가 바로 순열의 정의예요. 그럼 선생님, 왜 그냥 흰 색깔로 쭉 쓰시면 되지? 왜 여기서 갑자기 그냥 색깔을 바꿨습니까? 라고 하면 이 흰색까지에서 사실은 마침표가 한번 찍힐 때가 있고 여기 가서 마침표가 찍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침표가 어디에서 찍히냐에 따라서 단원이 달라져요. 잘 보세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1열로 배열하면 이게 바로 순열이에요. 근데 이제 앞에서 마침표가 찍히면 다음 시간에 배우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고 뽑기만 했는지 뽑아서 나열까지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나 여기서 5명 선물 줄 거야. 내 앞에 5명 나와 라고 하면 조합이야. 왜? 난 5명만 뽑아서 앞에서 그냥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 돼.
근데 나 여기서 5명 뽑아서 선물 줄 건데 맨 앞에는 5개, 두 번째는 4개, 뒤로 갈수록 적게 줄 거야. 그러면 5명이 나와서 어때? 옹기종기 모여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앞에 설래, 내가 뒤에 설래, PT기에 싸우고 있단 말이야. 따라서 내 앞에 나와서 순서대로 쓰는 순간 순열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서로 다른 N개에서라고 했으니까 나는 N개에서 몇 개를 뽑을 거야? R개를 뽑을 거네. 그래서 얘를 바로 우리 NPR이라고 한다 이거지. 근데 애들이 왜 선생님은 이걸 정의를 꼭 알려주고 갑니까? 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데다가 P랑 C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무슨 뜻이냐면 가끔 이런 문제 있을 거야. 나중에 가면 공 8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애들 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 8P4 또는 8C4 써갖고 옵니다. 둘 다 틀렸어요. 신기하게도. 왜냐? 이 뒤에 문장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서로 같은 모양의 같은 색깔의 같은 크기의 공은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 그 말 뜻은 뭐냐면 내가 바구니에 공 8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8개는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모양과 크기와 색깔이 다 똑같다라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4개를 뽑을 거래. 그럼 내가 물어볼게.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순열과 조합을 배우진 않았지만 순열은 지금 배우고 있고 근데 내가 어떻다 그랬어? 문장이 똑같다 그랬어. 여기까지는 조합, 여기까지 가면 순열이면 순열과 조합은 무조건 서로 다른 N개에서 뽑아야 돼. 이해 가세요? 근데 영경아, 얘는 이 8개가 다 다르니? 같지? 근데 여기다 대고 갑자기 8P4 또는 8C3 이렇게 적어 갖고 오는 친구들이 많거든. 그럼 자, 적었다 칠게. 그럼 얘들아, 이걸 한번 한글로 한번 분석해 볼래? 민기야, 서로 다른 몇 개에서 8개에서 몇 개를 뽑아서 뭐 할 거야? 그치, 일렬로 배열할 거고, 얘는 서로 다른 8개에서 4개를 뽑을 거야. 그럼 벌써 내 첫 문장이 틀렸지. 서로 다른 8개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8개는 모양이 같다 그랬어. 그래서 바로 모양과 크기와 색깔이 똑같은 곳에서 뭔가를 몇 개를 뽑든지 간에 항상 답은 몇 개야?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8개의 공에서 하나를 뽑든 2개를 뽑든 3개를 뽑든 8개를 뽑든 뽑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따라서 문제를 읽고 이게 서로 다른인지, 그리고 뽑고 끝낸 건지, 뽑아서 나열까지 한 건지를 요 3단계를 항상 보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NPR에 대한 공식을 한번 먼저 배워보자 라는 거지. 자, NPR 공식은 뭐냐면 일단 공식부터 알려드리면 N부터 하나씩 빼면서 곱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곱해요, 선생님? 이 개, R 개가 될 때까지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건 너무 어려워. 왜? 선생님, 이게 R개가 된다고 하면 이 마지막 수를 제가 어떻게 찾죠? 라는 건데 수학자들이 이미 다 공식 만들어 놨으니까 N에서 R을 빼고 1을 더해주면 된다 이거야. 근데 이게 학원에서 주입식 교육으로 야 공식은 이래 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고요. 이게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1, 2, 3, 4, 5라는 숫자가 있었어. 이 중에서 저 5개를 나열해서 4 자릿수를 만들고 싶어. 자, 그러면 물어볼게. 자, 미루야,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가 있지? 처음에 5가지가 있을 거야. 맞죠? 근데 요 뒤에는 이미 사용한 숫자를 쓰면 안 되기 때문이니까 5가지 중에 몇 가지를 뺄 거야?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썼다 치자 이거지. 그럼 여긴 4가지가 될 거야. 그럼 여기는 5개 중에서 앞에 2개 썼으니까 3가지. 여기는 마지막 5개 중에 3개 썼으니까 2가지가 되더라라는 거야. 그리고 쓰고 보니까 처음에는 전체 개수, 그 다음에는 앞에서 이미 하나 썼으니까 하나 제외,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썼으니까 하나 제외, 또 하나 썼으니까 하나 제외야. 그리고 쓰고 보니까 결국엔 5부터 4자리 수니까 4개를 곱한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럼 결국 5부터 1씩 빼서 4개까지 만든 거니까 얘 공식은 서로 다른 5개의 숫자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 5P4랑 답이 똑같더라라는 거지. 왜? 5, 4, 3, 2 곱하나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빼면서 몇 개가 될 때까지 하나, 둘, 셋, 4개가 될 때까지 곱한 거랑 공식이 똑같더라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P는 언제 쓸 거냐? 무조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게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성질을 한번 배워보자 이거야, 성질. 자, 피곤하시면 안 돼요. 지금 피곤한 거는 정신력의 문제입니다. 우리 다음 주가 마지막 주예요. 그리고 반이도 한번 1차 되고 이제 세미파이널이고 파이널밖에 없어요. 저랑 수업이 이제 몇 번 남았냐면 넷, 둘, 6번 남았어요. 7번. 아셨죠? 7번 뒤에 기말고사예요. 아셨죠? 자, 가볼게. 일단 한번 순열의 성질을 한번 배워보자 이거야. 대부분 선생님이 그런 말투 쓰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대부분 경우의 수랑 순열 조합 풀 때 대부분 나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가 제3의 입장에서 항상 말하거든. 무슨 뜻이냐면 내 앞에 3명 나와 일렬로 서. 자, 여기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 들어와. 자, 너네 나가. 이렇게 하는 풀이를 많이 하거든. 여러분들도 헷갈리면 꼭 너네가 제3의 입장에서 뭐 하면 돼? 시키듯이 말하면 거기다 순열 조합은 풀려.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우리 NP0을 구해보자 이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 NP0을 한번 정의대로 한번 대답해 볼래? 현우야, 서로 다른 몇 개에서? N개에서 몇 개를 뽑아? 0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친구들, 내 앞에 아무도 나오지 말고 일렬로 서. 아무도 나오지 말라 그랬어. 아무도 나오지 말고 일렬로 서라고 했어. 그럼 정말 아무도 안 나왔네? 그것도 한 가지로 봐준다는 거야. 왜? 내가 나오지 말라 그랬으니까 진짜 안 나왔잖아. 그래서 NP0은 1이더라 라는 거야. 두 번째, NP1은 뭐냐 이거지. 얘들아, NP1은 뭐야?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래. 내 앞에 한 명만 나와서 일렬로 서. 그럼 얘들아, 여기 20명이 있으면 얘가 나와서 쓸 수도 있고 얘가 나와서 쓸 수도 있고 쟤가 나와서 쓸 수도 있어. 그럼 결국 20명이 있으면 20명이 돌아가면서 다 하나씩 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결국 NP1은 그 N명이 돌아가면서 다 나올 거니까 N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세 번째, 바로 NPN이죠. 서로 다른 N명 중에 N명을 골라서 일렬로 다 세울 거야. 그 말 뜻은 뭐야? 너네 내 앞에 다 나와서 일렬로 서. 전부 다 나오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얘들아, 다 나와서 섰다는 건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빼서 마지막 1까지 곱했다는 거니까 결국 얘는 1부터 N까지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수학자들이 얘는 너무 귀찮으니까 우리 이거 이쁘게 그냥 공식으로 만들자. 그래서 바로 N 팩토리얼로 문제를 단순화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팩토리얼은 언제 쓸 수 있냐? 반드시 1부터 곱해야 됩니다. 3부터 10까지 곱하면 팩토리얼 못 쓰나요? 못 써요. 팩토리얼은 무조건 1부터 써야 되고, 두 번째, 이 팩토리얼은 남김없이 나열한다라는 문장이 속해 있으면, 의미가 담겨 있으면 팩토리얼을 쓸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래 볼게. 10명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 4명만 뽑아서 일렬로 세울 거야 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나는 10명 중에서 서로 다른 4명을 피 튀기게 순서를 정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CP4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내가 그냥 10명 중에서 10명을 뽑아서 다 일렬로 나열할 거야 라고 하면 10명인데 10명 남김없이 일렬로 세우네? 그러면 그냥 우리는 마음 편안히 10 팩토리얼로 말해도 된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따라서 뭔가 일렬로 배열할 때 남김없이 나열하면 항상 늘 팩토리얼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지금 그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유형 몇 번이지? 1번에 제가 개념 설명을 해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개념부터 쭉 설명하고 문제로 거꾸로 돌아올게. 그리고 유형 2번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형 3번 한번 가볼게요. 자, 졸리면 저 뒤에 가서 쓰세요. 저기 서로 오히려 친한 친구보다 어색한 친구끼리 서 있을 때가 되게 더 잠이 깨거든요. 그리고 제가요, 졸음 방지 경보기를 구매를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귀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귀에. 그래서 귀에 설치하고 요 정도에서 키면 돼요. 그럼 요게 기본값이에요. 거기서 만약 고개를 떨군다 라고 하면 정말 귀가 아픈 경보음이 들려요. 저는 맘 같아서 그냥 고막을 터트렸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주위 친구들도 아마 같이 깰 거예요. 제가 그거 구매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래서 이 새끼는 설치를 했는데도 자. 그럼 이거 2개 설치할 거예요. 양쪽 귀에. 그냥 걔는 계속 경보음이 울린 채로 살게끔 만들 겁니다. 얘들아, 창피한 거야. 아시다시피.
자, 유형 3번 한번 가볼게. 자, 선생님 그러면 순열을 제일 많이 쓰는 문제 유형 중에 탑3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수 문제입니다. 배수. 근데 이 배수 문제는 애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배수의 특징을 몰라서 틀려요. 자, 예완이가 가볼게. 예완아, 우리 2의 배수 특징이 뭐지? 네? 저걸 저렇게 말하면 1학년이 아니지, 새끼야. 2의 배수 특징이 뭡니까? 1의 자리 숫자가 0을 포함한 짝수의 숫자가 있을 땐 다 2의 배수라고 해요. 3의 배수 특징은 뭐죠? 그치, 모든 숫자를 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면 되고, 4의 배수 특징이 뭐죠? 그치,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한 번에 읽었을 때 그 숫자가 4의 배수면 되고요. 5의 배수 특징은 뭐죠? 그쵸, 1의 자리 숫자가 0 아니면 5 나오면 되고, 6의 배수 특징은요?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교집합을 찾으면 돼요. 그 이상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7의 배수, 8의 배수, 9의 배수는 나온 적 없고 2대부고는 항상 6의 배수를 냅니다. 6의 배수를 가장 많이 내고요. 그 다음에 4의 배수 많이 내요. 아니다. 4의 배수보다 3의 배수를 더 많이 낸다. 3의 배수. 그리고 가끔 가다가 4의 배수를 내요. 근데 얘가 거의 단연 1등이에요. 6의 배수가. 왜? 6의 배수 벌써 귀찮거든요. 6의 배수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교집합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엄청 귀찮아요. 끝자리는 0을 포함한 2, 4, 6, 80 짝수가 나와야 되고 또 그걸 다 더하면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럼 애들이 뭘 질문하냐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6의 배수의 특징을 알려주셔서 2의 배수 특징도 알고 3의 배수 특징도 아는데 그럼 뭐부터 먼저 만족시켜야 돼요? 얘를 만족시키는 것 중에서 끝자리가 0, 2, 4, 6, 8을 찾아야 되나요? 끝자리가 0, 2, 4, 6, 8인 상태에서 합이 3의 배수 찾아야 되나요? 라고 하면 당연히 2의 배수가 1번, 3의 배수가 2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0, 1, 2, 3 갖다가 세 자릿수를 만들 거래. 근데 쟤는 꼭 6의 배수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우선 끝자리부터 나열하는 거예요. 0이 왔다고 하면 2가 왔다고 하면 이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요걸 A, B, A, B라고 하면 결국엔 여기선 A 더하기 B 더하기 0이 바로 3의 배수가 돼주면 돼. 뭐 3이 돼주거나 6이 돼주거나 9가 돼주거나 이런 경우 찾고 얘도 결국 A 더하기 B 더하기 2가 3이 되거나 6이 되거나 9가 되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되겠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너무 쉽죠? 얘가 0인데 3이 되려면 1, 2, 1 두 가지가 있을 거고 6이 되는 건 숫자가 없으니까 버리면 되고 얘는 만약에 다 넘어가면 2를 다 빼주면 1이 되거나 4가 되거나 7이 되는 경우 찾으면 되니까 둘이 더했더니 1 된다? 조심하세요. 세 자리 자연수라고 하면 전체가 자연수지만 맨 앞에는 뭐가 오면 안 돼? 0이 오면 안 되니까 요럴 때는 둘이 더해서 1 되려면 1, 0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4가 되려면 1, 3, 3, 1 요렇게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2의 배수부터 먼저 찾고 그 다음 3의 배수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요게 거의 순열에서 거의 탑3 안에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뭘까? 순열이 무조건 많이 쓰이는데 바로 홀수 짝수 문제예요. 홀수 짝수. 근데 설마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 숫자가 홀수냐 짝수냐를 모르는 친구들은 없어. 당연히 짝수면 마지막에 뭐가 와야 돼? 0, 2, 4, 6, 8 짝수 오면 되고 끝자리가 홀수 나오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홀수 짝수를 못 푸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홀수 찾아 짝수 찾아가 아니라 바로 합 또는 곱이 홀수 될 때 짝수 될 때 찾으라고 한다라는 거야.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면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이게 홀수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거야. 아, 머리 아파지죠. 왜? 아니 어떻게 모르는 문자는 두 개인데 곱하기 더하기 해서 홀수가 나오냐라고 하면 제가 알려드린 무슨 법칙? 홀 법칙 떠올리자 그랬지. 우리 홀 법칙이 뭐죠? 홀 법칙. 이거 줄임말이라 그랬지? 뭐가? 홀수가 홀수개 있으면 합은 홀수다. 그래서 홀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내 눈에는 지금 숫자가 모르는 문자가 두 개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더하는 건 3개예요. 3개를 더해서 홀수가 나오려면 이 셋 중에 최소한 하나는 홀수, 많아야 3개까지만 홀수가 될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홀, 짝, 짝 이렇게 되면 문제 없고, 예를 들어서 홀이 돼도 상관은 없는 거야. 이해가? 그럼 선생님, 얘가 홀수고 얘가 홀수고 얘가 홀수라고 하면, 자 물어볼게. 홀수 더하기 홀수, 당연히 홀수죠. 짝수지. 근데 거기다 홀수를 더할 건데, 홀수 곱하기 홀수는 뭐죠? 홀수니까 만족시키죠. 그럼 요 경우 다 말하면 돼요. 그럼 우리 1부터 9까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A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홀수 몇 개? 1, 3, 5, 7, 9 5개. B도 올 수 또 온 거 또 와도 되는데, 그럼 당연히 몇 개? 5개. 그래서 얘는 총 25가지의 경우의 수를 먼저 만들 수 있는 거지. 근데 홀만 있냐? 그건 아니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홀짝짝도 될 거고 짝짝홀도 되지 않냐? 그래서 짝짝홀로 가볼게. 짝짝홀. 자 물어보겠습니다. 짝홀. 오케이, 걔네들이 더하면 오케이, 만족해. 근데 홀수 곱하기 짝수면 짝수 나올 수 있나? 있지? 그럼 얘도 만족하겠네? 그러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A가 짝수고 B가 홀수거나, 아니면 A가 홀수고 B가 짝수여도 문제가 없겠네요. 그럼 또 5 곱하기 4, 4 곱하기 5 해갖고 둘이 또 더해주면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두 번째, 순열이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바로 배수 문제랑 홀수 짝수다라는 거지. 선생님 여기서 지금 안 쓰셨잖아요. 물론 선생님은 그냥 홀수 짝수밖에 안 되니까 1부터 그냥 1, 3, 5라고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여기서 또 P를 쓸 수도 있으니까 요게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유형 3번에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니, 안 넘어가야 돼. 넘어가지 마. 세 번째, 또 순열이 많이 쓰이는 문제. 요 세 번째는요, 국어 못해서 틀려요. 국어. 이거 국어 잘 하셔야 돼요. 정의나. 알았죠? 자, 가볼게. 세 번째는 정수 문제거든요. 정수 만들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국어 잘 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문장 2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내가 0부터 9까지 수로 0부터, 여기다 써줄게. 0부터 9까지 9개의 숫자로 만든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이해 가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0부터 9까지 10개죠. 10개의 숫자로 만든 세 자리 자연수래요. 그럼 자, 물어볼게. 세 자리 자연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땅 이렇게 그리고 시작할 거야. 자, 근데 얘들아,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어. 그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9까지야.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요런 자리에 0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선생님, 0이 와도 이 전체가 자연수면 돼요. 그럼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도 만들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205도 만들 수 있고 등등등. 맨 앞에만 뭐만 안 오면 돼? 0만 안 오면 돼. 근데 가끔가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전체가 자연수가 아니라 그냥 0, 1, 2, 3, 4, 5 주고 6개의 숫자로 만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뜻이냐? 세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 자리에 0을 못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자리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한 자리 정수로 만든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0은 여기엔 당연히 못 오겠지만 여기에는 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0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꼭 판단하셔야 돼요. 각 자릿수에 0을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쓸 수 없는지, 이건 좀 이따 문제로 보여줄게. 알았지? 자, 그 다음 뒷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 너네들은 조금 끊어서 가자. N반을 그냥 한 번부터 끝번까지 다 갔는데 그랬다가는 여기는 죽을 것 같으니까, 자,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 6번 한 번만 풀어봐도 돼? 6번. 자, 6번. 시간 많이 안 줄 거야. 6번. 안 덥니? 안 더워? 나는 왜 이렇게 덥지?
저 바람막이 설치한 뒤로 좀 덥네. 시간 많이 안 줄 거야. 네? 세수? 머리 감고 와도 돼요. 샤워하셔도 되고요. 옆에 그 아이좋아 아이 깨끗한가 그 손세정제 있잖아요. 잠 깰 짓을 하세요. 자, 끝내볼까요? 남학생 5명과 여학생 5명이 있대요. 근데 남자 여자 한 명씩 딱딱딱딱딱 짝을 지어줘서 뭘 만들 거래? 바로 남녀 혼합 복식팀을 만들 거래. 그걸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아줘 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게. 결론적으로는 남자들이 A, B, C, D, 그러니까 남자를 대문자라고 한다면 잘 봐. 이거 좀 이해 못할 수도 있겠다. 남자가 대문자 일단 서 있었다고 쳐볼게. 총 몇 명이었지 방금? 5명이었지. 그럼 자 물어볼게. 남자들 이렇게 서 있어. 자, 나랑 팀할 사람 하고 그냥 외치고 손 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밑에 가서 누가 나 쟤랑 팀할래, 나 얘랑 팀할래 하고 여자들이 가서 그 밑에 쭈루루 뭐 하면 돼? 쓰면 되잖아. 그런데 여자가 몇 명이야? 그럼 그 밑에 일렬로 그냥 나열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여자 5명을 일렬로 세는 방법 몇 팩? 5팩 하면 되겠네. 답은 몇 번? 5번. 그럼 이거를 제일 많이 오답이 뭔지 아세요? 5팩 곱하기 5팩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뭐냐면 선생님 그렇게 따지면 여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쓰는 것까지는 이해가 간대. 그래서 얘가 5팩이래. 근데 왜 남자들은 일렬로 안 세워요? 남자가 일렬로 쓰고 그 밑에 여자가 일렬로 쓰면 5팩 곱하기 5팩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자, 여러분. 왜 남자는 그대로 세워두고 그 밑에 여자 보고 왜 가서 같이 팀할 사람을 정하라고 하죠? 만약에 여자가 일렬로 섰어. A, B, C, D 앞에. 근데 그 상태에서 다시 대문자 A, B, C, D 또한 다시 일렬로 세워버리면 무슨 일이 생겨요? 겹치는 일이 발생하겠죠. 이해 가십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요렇게 팀이 됐는데 얘네들끼리 다시 돌다가 또 대문자 A가 여기 와서 얘랑 팀이 되는 경우의 수가 2번씩 세지는 거야. 그래서 굳이 남자는 세우지 말고 그러니까 남자가 곧 그 팀의 이름인 거지. A팀, B팀, C팀, D팀, E팀 거기에 들어갈 여자들만 우리가 일렬로 세워주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럼 꼭 이게 무슨 문제랑 비슷하다고 느껴야 되냐면 바로 의자인 거야. 우리 남자가 의자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남자의 역할을 의자라고 하면 빈 의자 5개에 여자 5명을 앉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자, 뒷장 한번 넘어가서 요거 찾자. 9번 시작.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자, 끝낼게요. 자, 여러분 숫자는 7개입니다. 근데 홀수 만들어야 된대. 그 몇 자리수? 4자리 정수래. 그럼 무조건 맨 끝이 뭐여야 돼요? 홀수. 그럼 여기는 홀수 자리라고 이미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는 홀수만 올 수 있습니다. 자, 홀수 몇 개 있죠? 1, 3, 5, 3개 있죠? 그럼 여긴 3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7개 중에 이미 하나 썼으니까 6개니까 6개 중에 3개를 골라서 여기에 앉히면 되겠네요. 제일 베스트 오답이 6P3 곱하기 3에서 답을 찾아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왜? 그렇지, 맨 앞에 0이 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맨 앞엔 0이 아닌 몇 개의 숫자가 올 수 있죠? 우선 그치, 7개 중에서 하나 썼으니까 6개, 그리고 0을 제외한 5개가 먼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7개 중에 2개는 확실하게 썼습니다. 5개 남았죠? 5개 중에 몇 개 골라서? 2개 골라서 일렬로 나르면 되니까 5P2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요거 곱하면 정답이네. 그럼 15 곱하기 5, 6은 3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답은, 뭐야? 1, 3, 5. 5P2. 5, 6은 30. 5, 4, 20이죠. 곱하기 5, 3, 15가 되겠죠. 답은 300.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서요.
아, 이거를 어제 거의 다 못 풀긴 풀었는데 참신하게 푼 학생은 없었어요. 사실은 2학년 과정이 미리 돼 있는 친구가 없어서 11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11번. 이걸 또 획기적으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1번. 자, 먼저 하세요. 사실 조합에 가서 해도 되긴 하는데. 자, 끝내볼까요? 자, 지금 5개의 숫자 갖다가 6개네요. 6개의 숫자 갖다가 4개만 택해서 4자리 자연수 만들 건데 100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보다 여기 이걸 ABCD라고 해볼게. 100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보다 어땠으면 좋겠다? 컸으면 좋겠다. A가 B보다. 그럼 이건 방법 없어요. 경우의 수 나누셔야 돼요. 1번 1000의 자리부터 안 치면 안 돼요. 작은 놈부터 먼저 앉혀야 되니까 혹시 1의 자리 숫자가 0이면 어떡하지?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1000의 자리 숫자는 오케이, 아무거나 와도 돼 라는 거야. 그래서 맨 앞에 있는 5가지 올 수 있고, 그리고 요 뒤에는 안 쳐도 되겠다. 아니면 선생님 여기 어떤 게 와도 되니까 저는 이 3개를 그냥 뭉탱이 지어서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해도 될까요? 그럼 더 땡큐죠. 그럼 얘는 바로 5개 중에서 3개 뽑으면 되겠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얘는 60가지가 나오겠죠. 자, 그럼 2번 한번 가볼게. 2번, 선생님 만약에 여기가 1 들어가면 어떡하죠? 라는 거야. 그럼 1 들어가면 당연히 여기는 2, 3, 4, 5 중에서 와야겠지. 그러면 2, 3, 4, 5 중에서 하나 뽑는다. 그래서 4가지 찾고, 그럼 2가 왔다고 칠게. 그럼 1, 2 썼으니까 남은 4가지 중에서 2개 골라서 뽑을게요. 그래서 4 곱하기 4P이라고 해도 되겠다라는 거지. 그럼 12 곱하기 4에서 48. 이렇게 그냥 하나씩 계산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이거 답 몇 번 나와요? 아마 이게 180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4번 맞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요거 내가 조금 다른 친구보다 조금 빨리 푸는 방법 알려줄게. 이거는 사실은 조합을 배운 다음에 쓸 수 있는 건데, 잘 봐. 우리가 일명 요런 것들 대소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솔직하게 말하면 뽑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 우리 180짜리 키 학생이 있고 170, 160이라는 학생이 있대. 근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 얘네들 중에서 2명을 골라서 일렬로 세울 건데 큰 애가 앞에 왔으면 좋겠대. 그럼 우리는 딱 봐도 그냥 노가다로 하면 180, 170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아니면 180, 160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리고 170, 160 이렇게 오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선생님 저는 만약에 이 3명 중에서 그냥 2명을 뽑으라고 하고 일렬로 나열했으면 3P2에서 답을 6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얘는 대열을 하더라도 무조건 첫 번째 애가 키가 크고 그 다음 두 번째 애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순열인데 문제는 키순이 그럼 바뀌겠지. 그러고 보니까 얘가 답이 3가지인데 이 3가지가 사실은 어떻게 나온 거냐. 그냥 3명 중에서 몇 명 뽑아도 된다? 2명 뽑아도 되니까 이게 사실 3C2가 3이거든요. 이건 솔직히 선행이니까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그럼 결국엔 키순으로 세우라는 건 결국 선생님 저는 뽑기만 하면 되겠네요 라는 거야. 그래서 이 방법을 사실 되게 빨리 푸는 애들은 어떻게 푸냐면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4개를 뽑을 거고요.
얘랑 얘는 크기 순으로 갔으면 좋겠대요 라고 하면 사실상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서 요 2개만 먼저 뽑는 거야. 왜? 걔네들은 크기 순으로 갈 거거든. 그럼 6개 중에서 2개 뽑는다 그러면 공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 6C2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6C가 혹시 몇이지? 선행하신 분들? 15 나오거든요. 그리고 2명이 왔어. 뭐 1이랑 3이 와서 여기 3이 오고 여기 1이 왔다고 칠게.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몇 개 뽑아서 이제 나열하면 돼? 2개. 그럼 4P? 2겠지. 그럼 4P가 몇이야?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럼 60 곱하기 3에서 답은 180이 바로 나와요. 이게 좀 참신하죠? 이게 크기 순이 정해져 있을 때 푸는 방법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거는 좀 이따 조합 다음 시간에 배우고 나서 한번 더 다뤄줄게. 자, 뒷장 한번 넘어가서요. 자, 유형 4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건 안 했습니다. 유형 4번까지랑 5번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같은 문제니까. 자, 집중하셔야 돼요. 자,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답니다. 자, 일단은 이웃한다 그러면 애들 웬만하면 안 틀립니다. 이웃한다 그러면 우리 뭐 해버리면 돼요? 묶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A, B, C, D가 있었습니다. 나 이 중에서 얘 5명으로 나열할 건데 C랑 D는 되게 커플인가 봐. 너네 둘은 항상 붙어 있어라 라는 거야. 그래서 쟤네들을 묶어버려. 그러면 선생님, 저는 하나, 둘, 셋, 넷, 5명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그리고 남김없이 나열할 거니까 몇 팩? 4팩이 되겠다라는 거지. 근데 여자랑 남자애가 내가 앞에 설래, 내가 뒤에 설래, 서로 자리를 교환할 수도 있으니까 2명이 자리 바꾸는 2팩 해주면 정답이다 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따라서 이웃한다 그러면 그냥 묶어버리고, 단 조심하세요. 묶은 다음에 그 아이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도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푸는 방법이 2가지가 있거든. 근데 선생님은 1번 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일까? 색칠하기 문제랑 똑같아. 어떤 놈들은 색칠하기 문제를 2가지 방법인 줄 알고 풀어. 맨날 5, 4, 3, 3, 3만 썼더니 다 답이 맞대. 그럼 얘들아, 혹시 이제 뉴파인 안 다니는 친구 중에 옆에 친구 애가 막 공부하는데 색칠하기를 다 5, 4, 3, 3, 3으로 막 풀고 있어. 근데 막 얘는 다 맞고 있어. 그럼 내비둬. 알았지? 그냥 내비둬. 잘하고 있어. 응원해. 알았지? 야, 그래. 넌 계속 이 방법으로 풀어라. 알았지? 라고 해. 왜냐면 학교 시험은 그 방법으로 안 풀리는 문제를 낼 거니까. 그러니까 걔는 틀려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걔 그 방법을 풀고 있으면 너 그 방법으로 풀면 안 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내비둬. 열심히 응원하고. 옆에 친구가 졸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혹시 더우면 이불도 좀 빼주고, 추워하면 이불도 좀 덮어주고 해서 좀 내비둬. 이제부터는. 알았지? 이제 우리 이제 전쟁이야, 얘들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걔네 밟고 일어나야 되잖아. 역전해야 된다고.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1번과 2번 방법이 있는데 전 절대 1번 방법을 추천하지 않고요. 2번 방법만 추천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왜? 2번은 어디에나 만국 공통입니다. 다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그렇다고 1번을 설명 안 하면 안 되니까 1, 2번을 둘 다 설명해 줄게. 1번은 사람 수, 이거 사람이라고 하면 좀 그럴 거니까 그 이웃하지 않는 게 2명일 때, 2개일 때와 2개 이상일 때로 원래 문제가 나눠져요. 2개일 때와 2개 이상일 때. 예시를 들어줄게. 방금 위에서 했듯이 A, B, C, D, E, F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C랑 D가 싸웠나 봐. 그래서 CD는 절대 이웃하지 말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선생님 2명이 이웃하지 말라면 대부분 그냥 대부분 학원 다니면 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전체에서 이웃할 때 빼라고 제일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6명을 전체 나열하는 게 6팩이고, 거기서 얘네들이 이웃하면 어떻게 싸웠는데 그냥 붙여버리는 거야, 강제로. 그럼 하나, 둘, 셋, 넷, 5명을 일렬로 나열하고 CD가 자리 바꾸는 2팩을 빼주면 돼 라는 거야. 그래서 720에서 240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뭐 나옵니까? 480까지가 정답이 되는 거야. 이게 있잖아. 언제 이렇게 가르치냐면
연애들 중3 때 여름방학이랑 예비고1 겨울방학 때는 이렇게 가르쳐.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된 후부터는 이렇게 잘 안 가르쳐. 왜? 이게 2명일 때가 학교 시험에 안 나오거든. 이게 꼭 3명 이상일 때가 나와요. 근데 그럼 3명 이상일 때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이번에 3명이 싸운 거야. 얘네들을 이웃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어떻게 푸냐? 6팩에서 하나, 둘, 셋, 4명이요. 그리고 CD 자리 바꿔요. 3팩이요. 이렇게 해서 답을 딱 썼더니 띵 하고 틀리는 거지. 왜? 여러분들이 찾은 이 답에는 아직까지는 누가 남아있냐면 CDE가 싸워서 진짜 CDE만 안 붙여놓은 거야. 즉 그 말은 CD는 아직도 붙어있는 거지. CD는 붙어있고 E만 혼자 왕따. 또는 DE는 붙어있고 C는 왕따. CE는 붙어있고 D는 왕따. 이게 아직은 여기서 덜 빠졌어. 근데 선생님 그럼 더 빼면 되잖아요. 그게 어려워. 그거를 또 다시 얘를 묶고 얘 왕따시키고 얘 묶고 얘 왕따시키고 얘네 둘 묶고 얘 왕따시키고 이걸 또 구해서 빼야 돼. 이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3명 이상, 그러니까 2명, 이거 미안. 3개 이상이지. 3개 이상일 때부터는 절대 이렇게 묶으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고 하면 내가 제일 많이 예시를 드는 게 뭐냐? 선생님은 자꾸 학원 문 밖으로 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잘 봐. A, B, C, D가 이렇게 있어. 얘네 셋이 싸웠어. 절대 붙어 앉지 말래. 그래서 너네들이 이제 앞으로 문제를 읽었더니 이웃하지 말래. 그럼 걔네 먼저 내보내. 학원 밖으로. 그럼 얘네 학원 밖으로 나갔어. 지금 내 눈앞에 없어요. 내 눈앞에 3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3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 몇 가지? 3팩이야. 그 다음 어떻게 하냐? 그 3명 다시 불러. 나간 애들. 자 일로 와. 저기 A, B, F 서 있지? 네. 그러면 너네들은 사이사이에 가서 앉아. 너네 의자 놓고. 그러면 3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몇 개? 4개. 그 중에서 몇 개 골라서 3개 골라서 앉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럼 이거는 3명 이상일 때부터 되나요? 아니요. 얘는 2명일 때도 됩니다. 그래서 2명이든 3명 이상이든 고민하지 마세요. 몇 명이 됐든지 간에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 새끼들 먼저 내보내세요. 그 다음에 사이사이 앉히면 돼. 그럼 내가 한번 예시를 또 한 문제 대볼게. 자, 의자가 10개가 있었어. 의자 10개. 의자 너무 많다. 의자를 6개라고 해볼게. 근데 사람은 3명이 있었어. 근데 내가 이러는 거야. 저 3명이 6개의 의자에 앉을 건데 어느 누구도 이웃하지 않게 앉아달래. 그럼 어떻게 앉아야 되냐? 먼저 이러는 거야. 야, 사람 3명. 너네 네 의자 들고 나가. 그래서 의자를 들고 나가. 이 3명이 자기 거 하나씩 챙겨서. 그럼 내 앞에 의자는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지. 근데 물어볼게. 요 3개 의자에는 사람을 앉힐 거니? 못 앉혀. 3명이 3개 의자 갖고 나갔고 이건 무슨 의자야? 빈 의자지. 빈 의자 위에 아무나 앉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그 다음에 다시 들고 와. 야, 3명 일로 와. 저기 빈 의자들 보이지? 그 사이사이에 가서 너네 의자 놓고 앉아라는 거야. 그러면 4개의 공간 중에 3명이 자기 의자 갖고 앉을 거니까 답은 24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웃하지 말라. 아니면 뭔가 의자와 의자 사이에 무조건 빈 의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으면 먼저 의자 갖고 내보내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요 이웃할 때는 안 풀게요. 이웃할 때는 안 풀고 이웃하지 않을 때만 풀어볼게. 가끔 이제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19번처럼. 근데 모음이 뭔지 몰라요 하면 저도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저희 나 교수 가셔야 돼요. 19번 시작. 그럼 어제 좀 쇼킹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따 19번 풀고. 먼저 모음이 몇 개인지를 봐야지. 자, 끝낼게요. 자, 물어볼게. 혹시 여기에 모음이 몇 개예요? 3개죠? O, E, U. 3개밖에 없죠. 그럼 3개 제외한 나머지 몇 개죠? 4개 뭐 하면 돼? 일렬로 앉히겠지. 그 다음에 아까 모음 막 밖에 나가라고 했으니까 다시 들어오면 그 사이사이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몇 개 있죠? 5개 중에서 몇 개 골라서 3개. 그래서 OP3이라고 써주면 되겠다. 야, 근데 나 어제 좀 충격적이 들었는데 Y가 모음이 될 때가 있어? Y.
있다던데? 아, 어제 피임반 애가 Y도 모음이 될 때가 있대. 이게 언제야? 배웠대, 영어 시간에. 이게 모음이 된다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조건을 만족해야지만이 모음이 되는 거지 일반적인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좀 충격적이었어. 왜냐면 나는 그런 거 안 몰랐거든. 처음 들어봐, 태어나서. 아, 그래? 자, 뒷장 넘겨서요. 의자 개수 한번 해볼게. 의자 개수. 아니다. 의자 말고 요거 해보자. 24번 시작. 24번. 학생 수에 비해 의자가 많죠. 조심하셔야 돼요. 빈 의자가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끝내볼까요? 자, 저는 대부분 이렇게 제3의 입장에서 시키거든요. 자, 간다. 의자 6개, 남자 둘, 여자 둘 있었는데 먼저 여학생끼리 이웃하래. 그럼 여학생 2명 어쩔 수 없어요. 묶어버리세요. 그럼 내 앞에 남자, 그리고 묶여있는 여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세트로. 그리고 난 그냥 나열을 하려고 했거든? 그때 또 웬걸?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지 말래. 그럼 뭐 할래? 남학생, 너 의자 들고 나가. 라고 시킬 거야. 그래서 남학생 둘이 의자 지고 들고 나가. 그럼 이제 내 눈앞엔 빈 의자 2개가 있어. 아, 4개가.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여자 둘, 저기 빈 의자 4개 있지? 너네 가서 앉을 거거든? 근데 붙어 앉아라. 라고 시키는 거야. 그럼 붙어서 앉을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나와? 3가지 나오는 거야. 근데 저희는요, 그러면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여기 앉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앉았어. 그래서 내가 이러는 거지. 자, 남학생 오세요. 너 의자 들고 있지? 저기 여학생들 앉아있지? 사이사이에 들어갈 건데 조심해. 여학생들과 여학생들 사이에 앉으면 안 돼. 왜? 여학생들끼리는 이웃해야 되거든 이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남학생들이 자기 의자 놓고 앉을 수 있는 공간은 하나, 둘, 셋, 4개의 공간밖에 없더라 라는 거지. 요거 5개 세시면 안 돼요. 그래서 4개의 공간 중에서 2개의 공간을 놓고 앉으면 되겠다. 그래서 3 곱하기 4, 3, 12.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여학생들끼리 앉았는데 지네들끼리도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마지막 여학생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답은 72.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요.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